네, 2024년 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건국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13분이셨나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 대통령 중에서 기념관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을 이승만, 두 번째를 박정희, 세 번째를 전두환으로 저는 꼽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꼽겠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기념관이 많은 사람은 김대중입니다. 우선 광주광역시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죠. 그리고 그가 정치를 할 때 서울 동교동에 집이 있었죠. 그 집터가 지금 김대중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부속으로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김대중 씨가 손석구 씨라고 이 직관이 있어요. 땅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터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 터를 쓴 이유는 이 김대중 씨가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떨어졌죠. 오죽하면은 김영삼한테도 2번이나 졌잖아요. 한 번은 노태우 씨가 당선되는 선거에서 김영삼한테 졌고 두 번째로는 김영삼하고 바로 겨루는 선거에서 또 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직관은 손석구 씨한테 들은 게 산기운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2가지 들었죠. 산기운에 의지하라. 부모 산소를 옮겨라. 그래서 저 하이도에 있던 부모 산소를 용인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동교동에서 오래 정치를 해왔는데 동교동에서 떠나서 일산이라고 하는 정발산 밑으로 가죠. 그래서 일산, 경기도 고양시에는 잠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2019년 고양시에서는 그곳을 김대중 사저기념관으로 만들자라는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 고양시에 가면은 김대중 사저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곳은 3군데인데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서울에 하나 있고, 그건 제가 강의를 해봐서 알고, 구미에 있다고 봐야 되나? 그 정도. 근데 최고의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대통령 전두환 기념관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기념관이 가장 많은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관 하나 없는 이승만이 이겼습니다. 뭘로? 영화 관객수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서울의 봄 영화는 엉터리다. 거기서 12.12를 군사반란이라고 그랬는데 12.12가 군사반란이라고 하고 제가 대구 매일신문에 칼럼도 쓰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 좌파들이 저는 이제 평생 기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들을 추구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적으로 기사를 월간지에 쓴 경험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다큐를 쓰다 보면은 뭔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취재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그 상황을 갑자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설로는 참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소설이 그럴듯하죠. 소설은 틀립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소설이라고 감독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2.12를 군사반란으로 마구 위험하게 규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 1,300만 명이 속아 넘어가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좌파의 선동이었죠. 이거는 다가오는 40선거에서 좌파들이 이기기 위해서 던진 무대였습니다. 이 서울의 선동에 맞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건국전쟁이 서울의 봄까지도 이길까? 현재 김대중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기리의 김대중. 그것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봄까지 잡을지는 아직은 용언한데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장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 건국전쟁은 다큐멘터리식이에요. 그리고 인터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제가 취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말 옮기고 해서 팩트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재미있지만 막 흥분하고 이런 요소는 없는데 이러한 설득 영화에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김덕영 감독이에요. 인터넷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프로필 쳐보면 다 나오는데 김덕영 씨는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는 이번에 건국전쟁하고 한 몇 년 전쯤에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영화를 만들었어요. 김일성의 아이들을 또 저는 봤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서는 전쟁 고아가 많이 발생했죠. 그 고아들을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우리는 형제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 세계가 공산화된다면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는 게 자기네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고아들을 유럽 공산국가들, 동산국들이 받아서 이제 돌봐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 10,000명이 동유럽 공산국가에 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공산주의만 배운 게 아니라 유럽 특유의 자유주의를 배우니까 다시 김일성이 다 불러 들어와서 어떻게 없앴다 하는 그거 역시 굉장히 다큐적인 영화였어요. 꼭 제가 쓰는 기사처럼 드라이했는데 히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없는 영화를 가서 그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결혼을 했었습니다. 박씨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 했었죠. 20살 전쯤에. 배제학당 나오고인가? 다닐 땐가? 아주 어린 나이에 했었습니다. 근데 배제학당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공화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추진하다가 붙잡히죠. 그러면 왕정을 끝내자는 거니까 이거는 망고역적이 되죠.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부인이 이제 멀어졌죠. 그리고 나서 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부인하고 인연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돌아왔을 때 그 부인이 한 번 찾아왔었는데 이미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잘 선대해서 보냈다라는 기록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는지 소식이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오스트리아 여인하고 결혼을 하죠. 그 오스트리아를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알고 호주 부인이라고 그랬죠. 호주가 아니죠. 오지리죠, 오지리. 예. 근데 그 부인하고 사이에선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수 박사를 양자로 삼았고요. 이인수 박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저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모임에서 뵀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조혜자 여사인데, 아주 어린 기자 시절에 이화장 가서 조혜자 선생님도 뵙고, 밥도 먹고 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조혜자 여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쭉 인터뷰해서 만든 영화가 건국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영화 외에는 이렇다 할 게 없는데, 이번에 그 서울의 봄에 맞설만한, 물론 기리의 김대중은 앞지른 그런 영화를 김덕영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김덕영 감독 프로필은 65년생이니까 저와 비슷한, 저보다 한 몇 년 후배되는 386세대이고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2월 10일 현재 이 건국전쟁이 설날 5만 명이 봤습니다. 그 누적 관객은 18만 명, 20만 명쯤 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루한 영화인데 이게 어떻게 많이 보느냐 이제 새삼 주목하고 있죠. 사실은 제 주변에 이 애국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 보러 가자 단체로 지금 바람이 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권순도 감독이라고 그분의 아버지를 제가 좀 오랫동안 아는 분인데 권순도 감독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영화 감독인데 그 친구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 역시 이승만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건국전쟁이 히트를 치니까 다시 그 영화도 이 주요 영화관에서 다시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건국전쟁 열풍이 셉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은 CGV 조사에 따르면 50대가 가장 많이 보고 그다음에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승만을 공부해 보니까 6.25 전쟁 상황에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린 끝났다고 봅니다. 김구호 갖고는 감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건국기의 그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때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의 과오도 있죠. 독재를 했다 그래서 4.19로 하야를 당했다. 네. 탄핵을 당했다 그래서 박근혜가 모든 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류, 좌파,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네. 그들이 그렇게 공작을 해놓고. 그래서 이승만도 4.19로 하야했다, 불명예 제대했다 하는 것 같고 계속 몰아붙여서 기념관 하나 없는 건국 대통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 들어갔다가 석박 통합과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죠. 정치학. 철학 박사인데 정치학이죠. 국제정치학이죠. 미국은 다 뭐 정치학 박사든 뭐든 철학 박사로 주니까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근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미국의 3대 명문이라고 꼽는데 우리 같은 스카이인데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러니까 즉 이승만이 박사학위 받을 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박사를요 1명 내지는 2명 어떨 땐 0명을 주더만요. 지금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나 연고대에서는 봄학기 그 다음에 저 가을학기 박사 몇백 명씩 나오거든요. 몇백 명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대학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 대학들에서 뭐 한양대 이런 데도 몇백 명씩 나올 겁니다. 조금 뭐 떨어지면 몇십 명씩 나오고 저도 그런 몇십 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박사 흔한 게 박사예요. 근데 이승만 때의 박사는 진짜 어려운 박사입니다. 그런 박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도 함부로 못 대하죠.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이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대학교 박사가 됐다 갖고는 안 되지. 대한민국 고시에 붙었다 정도. 고시 붙은 것보다 더 센 거죠. 지금 고시, 행정고시 한 300명 더 뽑지 않나요? 사법고시도 몇백 명 뽑고 하니까. 굉장히 센 겁니다. 이제 그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때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쭉 썼는데, 전쟁이 일으킬 것이다. 그거대로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굉장히 이렇게 예지 능력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박정희 대통령은 글 쓴 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달필이 아닙니다. 달필은 JP가 달필이고 최고의 달필은 이승만 잘 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불교 신자였죠. 산 좋아하시는 분들 저 구기동에서 올라가면 대남문 있잖아요. 대남문 구기동에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승가사가 아니다.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옆에 가보면은 쑥 들어간 그 굴이 있어요. 그 굴에서 어머니가 많이 빌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종교적으로는 불교였는데 하여간 이렇게 영성이 강한 분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로 영성이 확 뛰어갔고 예지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는 분. 그래서 그가 가장 해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때 우리는 1910년에 주권자인 순종의 결정으로 스스로 일본에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합병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 대일본 제국으로부터 숱한 훈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순종이나 순종의 아버지인 물러난 황제인 고종은 이왕가라 그래서 공작, 자작, 후작 위에 있는 왕자기를 가진 귀족이 되죠. 돈도 받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와 비슷한 게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오스트리아한테 공작을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막 일어나니까 오스트리아에서도 나치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도와줘갖고 걔네들이 일종의 쿠데타를 하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독일에 들어가자라는 게 90 몇 %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스스로가 국민들의 결정으로 독일의 한 주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2차 대전에서 이긴 미국은 오스트리아, 독일을 떼어내고 대일본 제국하고 조선을 떼어낸다는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카이로 때 쭉 보게 되면 이 떼어낸 나라는 신탁 통치하겠다. 영어로 보게 되면 in due course.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은
연합국이 직접 지배해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탁 통치 제도라는 걸 미국이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갖고 한 10년 가까이 신탁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하는데 그때 미소 간의 냉전이 심하니까 중립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지금도 군대가 있지만 군대는 경찰보다 적어요. 그리고 거기는 전투기도 없는, 전투기를 얼마 전에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샀다가 그것도 도로 팔고 공격무기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주변 나라들이 다 나토국이기 때문에 뭐 국방은 신경 안 쓰고 살게 됐지만 그렇게 운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반대하느냐? 이승만, 김구, 김성수가 반대합니다. 동아일보 고려대학교를 이끄는 김성수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건 누가 찬성하느냐? 박헌영, 그 다음에 여운형, 공산계열이 찬성합니다. 김일성도 찬성하고요. 그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이제 오스트리아는 그 다음에 럭키하게 국가가 발전해서 선진국이 됐지만 우리는 아무 산업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년 지나서 중립국으로 독립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이 중국을, 공산국가를 또 소련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몽골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중립국으로 독립했다가 공산화, 공작에 의해서 오히려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뭐 김구와 같이, 김성수와 같이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신탁 통치를 안 받고 미국을 움직여서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단독 정부를 세우도록 만들죠.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요, 이 아성 공격, 아가 뭔가 하면 어금니 아자입니다. 이 남반부에 아성이 있는데 그게 이승만으로 보고 이승만을 와해시키는 공작을 아성 공작이라고 합니다. 자꾸 이제 우리 이승만을 흔드는 자들은 정읍 발언을 토대로 분단을 선택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자, 정읍에서 이승만이 남한만으로도 단독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얘기한 건 맞지만 공산주의는요, 공산당은 한 나라에는 반 개의 공산당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공산당이 있으면 그건 다른 나라죠. 그래서 일국 일당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처음에 해방됐을 때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요. 근데 저 소련에서 집어넣은 김일성이가 오잖아요. 그 자는 공산당을 못 만드니까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걸 북조선 노동당, 이쪽을 남조선 만들었고 둘이 합당하면서 지금 조선노동당을 만들죠. 근데 저자들이 북조선 노동당을 만든 게 정읍 발언보다 먼저입니다. 먼저 일국가 2당 체제로 갑니다. 분단 체제를 선택한 거는 김일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사회에서 현대에서 슬픈 게 뭔가 하면요, 4.3 사건입니다. 4.3 사건 때 또 제주 사건하고 여수 사건, 여기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이 4.3 사건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초대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야 정부를 세우잖아요. 50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해서 일어난 게 이때 이 선거 관련해서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선거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 선거 문제 때문에 군경이 1,000,000명인가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는 제1대 국회의원 선거를 못하죠. 재헌의회 뽑을 때 재헌 국회의원 제주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우리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 당한 거는 군경도 죽었고 제주 사람도 죽었는데 제주 사람 죽은 걸로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점에 의해서 쭉쭉쭉쭉 추진하죠. 그렇게 하면서 4.3을 나중에 노무현이가 또 그걸 조사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씨가 4.3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더 역사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제 그 4.3이 반대했던 50선거로 취임하게 되는 이승만 정권은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의 봄 영화에서는 전두광인가 하는 이상한 미치광이를 만들어서 등장시켜서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희한한 소설을 쓰는 거, 역사를 조작해온 거죠. 이런 것들을 김덕영 감독이 부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장경철한테 인기를 끌면서 2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또 마침 또 좌파들이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내놨는데 민무슨 감독이 만드는데 그걸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 건국 전쟁 보고 인증샷 올리시오. 윤석열 대통령 보고 평가하시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권순도 감독의 기적의 시작도 다시 걸리기 시작하고. 야, 김대중 씨는 남북 정상회담 한다 하면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랬는데 북한은 그 사이에 핵 개발을 해버렸고 완전 사기를 쳤죠. 지금 좌파들이 우리 대통령 보수 정권 중에서 가장 약점으로 잡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그가 힘이 있을 때는 전두환이 무서우니까 이순자 여사를 공격했어요. 이순자 여사가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명문인 경기여고를 나왔고, 경기여고 나와서 가장 명문인, 그때는 여학생들은 서울대 별로 안 갔어요. 연구대도 안 가고 이화여대 가거든. 이화여대 갔는데 이화여대 의대를 갑니다. 의대를 다니다가 그냥 전 대통령하고 결혼하면서 중퇴를 하죠. 굉장히 미인인데 이 턱이 전기니까 턱주갈이라고 공격하면서 계속 지금 보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미인이니까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때는 계속 전두환 또 대머리니까 대머리야 턱주갈이야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해대다가 그리고 5.18을 전두환에 덮어 씌워가지고 그 지금은 아주 가장 독재자로 만들고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낼 정도로 미친 자로 만들었는데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승만 박정희 업적도 무너지고 지금 뭐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만큼 잘 살게 되는데 그럴 기회도 못 잡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기념관 하나 없었는데 이런 영화를 김덕영 감독이 국민을 움직이는 영화를 만들어냈네요. 저도 이승만 기사를 몇 번 썼었고 이영훈 교수라든지 또 뭐 그전에 몇몇 분들이 이승만에 대한 저술을 많이 썼는데 참 국민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 김덕영 감독이 김일성의 아이들 영화 내다놨을 때만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기념관이 많은 고향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제 이 대한민국은요 1948년에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건국을 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게 독재다라고 나왔을 때 받아들여서 스스로 순순히 하야를 하는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입니다. 전쟁에서 이겼고요. 우리를 구해냈고. 지금 젤렌스키가 쩔쩔매고 애먹는 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젤렌스키보다도 없는데도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누구 하나 이승만 기념관을 지금 못 세우고 있죠. 얼마 전에 이영애 영화배우 그 양반이 이 기념관 짓는데 돈을 내놨는데 참 잘했죠. 네.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 흔들기 위해서 가장 약점이 많은 이순자, 전두환을 흔들다가 전두환을 완전히 독재자로 만들어버렸고 이 사람이 이승만을 끌어냈고 박정희 끌어내다 박정희는 워낙 완강하니까 못 잡은 거죠. 근데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할 때 박정희 기념관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참 이승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념관 하나가 없죠. 그런 이승만 영화가 전국에 4군데 더 있는지는 또 모르겠네. 기념관이 있는 김대중 영화를 이겼습니다. 이제 잡아야 될 거는 서울의 봄 영화가 선동한 소설입니다. 제발 소설에 솟지 말고 다큐를 우리 권순도 감독의 기적의 시작과 이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을 통해서 다큐를 보시면서 우리의 치열한 현대사를 이해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